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대마도 이즈하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마도는 예로부터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즈하라를 중심으로 여러 얘기를 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실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섬 대마도를 방문하기 위해 춘천에서 떠나 2025년 재하를 부산에서 보내고 아침 7시 50분에 떠나는 배를 타기 위해 서둡니다. 공항에서와 같은 출국 절차를 밟고 시훌라호에 오릅니다. 배 승선하기 전 2026년 새해 첫 일출 태양이 부산항을 가로지르는 달 위로 붉은 빛을 발하며 떠오르는 모습을 담는 승객들의 사진 샷도 소리와 탄성은 다름 아닌 희망의 새해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부산항을 뒤로하고 서서히 속도를 높여 대마도로 향합니다. 배는 총 590톤에 440여 명이 타는 고속 여객선으로 대마도 북쪽의 히타까지까지는 1시간 20분, 남쪽의 이즈하라까지 2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도 저희 대하고 속해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통신사의 섬 대마도는 부산에서 49.5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동서로 18km, 남북으로는 82km의 가늘고 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제도의 2배 면적에 해당합니다. 섬은 90% 정도가 산림이며 상하 2개의 섬이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900km가 넘는 해안과 울창한 숲, 그리고 신선한 먹거리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으며 특히 등산, 낚시, 캠핑, 자전거 매니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바다 위는 제법 강한 바람이 불어 후가판의 태극기는 바람을 이겨내려는 듯 헐렁이며 정월 첫날의 참맛을 선사하는 듯 합니다. 두텁게 얼룩진 창가 너머에 출렁이는 바다 위에 길게 누워있는 대마도를 마주대합니다. 이 배뿐만 아니라 두 서너 척의 여객선이 부산과 대마도를 거의 매일 왕래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대마도는 예나 지금이나 대한 해협 한가운데 자리하여 동해와 태평양의 동중국해를 오가는 지정, 지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치임을 알게 해줍니다. 드디어 상대마라 부르는 대마도 북쪽 히타카즈 항에 내립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다시 찾은 곳이기는 하지만 낯설은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다만 한글로 쓰여진 환영 문구나 조선통신사 등의 안내 그림은 이 섬이 단순한 섬이 아닌 역사의 통로임을 말해줍니다. 여객 터미널 밖은 인구 대략 1,500여 명이 사는 작은 어촌으로 한국에서 오는 단체 손님 등을 위한 대형 버스 등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한국인들이 왕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기는 이곳 주민들도 쇼핑을 위해 부산으로 가는 것이 편하다는 얘기도 있죠. 배에서 내린 히타카즈를 중심으로 하는 상대마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렌트한 4인승 경차로 히타카즈 부두를 구경삼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80km 떨어진 하대마의 중심지 이즈하라까지 차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대마도의 총 면적 중 산림 면적이 95%나 되어 그런지 좁은 길 양쪽으로 울창한 산림이 이어져 산청 경계 구경 삼아 천천히 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숲속 도로와 여러 개의 터널을 지나 1시간여 달리니 본래 하나의 섬이었던 것을 상대마와 하대마로 나눈 만제끼 만간 운하 위에 놓인 만제기 다리를 건너 휴식 광장에 들어섭니다.
정초에 겨울 찬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이 다리에 얽힌 얘기를 더듬으며 운하가 잘 보이는 다리 한가운데로 갑니다. 지금의 이 다리는 1996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본래 군사적인 목적으로 1900년에 아소만과 미우라만을 연결하는 길이 500m, 수심 3m의 운하를 개통합니다. 1905년 5월 일본 도고 연합함대 사령관은 이 운하를 이용하여 멀리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러시아 함대를 경멸시킨 해전을 전개하여 역사 방향을 바꾼 다리 위에 섭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와 우리 민족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쓰린 가슴을 달래기 힘듭니다. 일본의 승전은 우리의 국권을 빼앗기는 길을 가속시킨 일을 기억합니다. 유식 강장 한쪽을 지키는 이곳 전통의 돌 지붕은 흘러간 역사를 조용히 재음미하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120여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며 다리를 건너 1시간가량 천천히 달려 대마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15,000여 명이 사는 하대마도에 위치한 대마도시 이즈하라에 도착합니다. 2004년 이후 대마도 전체를 나가사키현 대마도시라 부르고 이 시 아래 우리의 읍 정도에 해당하는 이즈하라 정 외에 5개의 정이 더 있음을 봅니다. 배에서 내려 바로 이곳으로 오는 바람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여 우선 식당부터 찾습니다. 정처 연희로 겨우 시중심지 티아라 쇼핑센터 내 식당을 찾아 한참을 기다리다 아침을 겸한 점심을 합니다. 정초 5일간 정도 문을 열지 않은 곳이 제법 되어 미리 식당을 예약하지 않은 많은 한국 관광객들은 궁여 지책으로 편의점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는 정초의 모습에 쓴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 식당을 나와 이즈하라 시가지 구경에 나섭니다. 작은 도시이기는 해도 말끔히 정돈된 시가지와 중심지를 흐르는 하천은 도시를 정감이 넘치는 운치의 도시로 만듭니다. 이러한 거리의 관광객은 한국인이 전부인 듯 합니다. 이어 다시 대마도 관광의 시작점인 관광정보센터로 돌아옵니다. 정철아 휴관이었지만 주차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센터 앞에 12차 조선통신사의 마지막 행차가 있었음을 알리는 비석 앞에 서서 이들이 행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다소 목적이 다를지언정 200년 이상 평화를 가져온 조선통신사 행차 앞에 숙연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임진왜란 이후 새로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수차례에 걸친 국교 재개 요청으로 선조 40년 1607년 1차로 조선통신사를 파견한 이래 200여 년이 넘는 동안 11차례 에도까지 다녀오다가 1811년 순조 11년 에도 행렬이 아닌 이곳에서 12차례로 조선통신사 행렬이 막을 내립니다. 생각하면 당시 한양에서 대마도를 거쳐 에도까지 4천여 킬로를 왕복하는 사이 4,500명의 통신사 일행과 1,400여 척의 배 그리고 1만여 명이 일본에서 동원되는 성대한 행렬로 이를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으며 지금도 이들 경로를 따라 각지에서 다양한 통신사 행렬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에 과연 이토록 장기간에 걸쳐 국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을까? 그러니 이것이 유네스코 한일 공동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이유지요. 이렇게 조선통신사는 양국 간을 오가며 많은 얘기를 남겨놓고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영조 임금 때인 1763년 제11차 조선통신사 정선호관
문익공 조음 선생이 오늘날도 우리가 즐겨 먹는 고구마를 들여와 당시 흉년에 대비하여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려 했던 애민정신입니다. 이렇게 대마도와 조선통신사와 얽힌 여러 생각을 하며 이즈하라를 중심으로 한국과 얽힌 유적이나 인적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우선 관광정보센터 앞에 대마도 박물관에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정초 연휴 휴관으로 가까운 역대 대마도주의 묘지가 있는 만송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곳은 매표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 정말 다행이었죠. 일본 3대 묘지 중의 하나로 20대 대마도주 소요시나리가 임진왜란 이후 조선국가의 국교 회복을 위해 조선통신사 초청을 성사시킨 아버지인 19대 대마도주 소요시토시의 명복을 빌기 위해 400여 년 전인 1615년에 세운 것으로 말하자면 이것 역시 조선통신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대마도주 종씨가족 묘지지요. 생각해보면 대마도주는 섬 주민들의 생계 내지는 생존을 지키기 위해 에도 막부의 눈치를 보아야 했으며 동시에 조선 조정의 심기도 거슬리지 않도록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쓴 양국 사이의 경계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통 양식의 본당과 대나무 숲을 지나 돌계단에 오르니 역대 도주들과 그의 부인 등 종씨 가족들의 이끼 낀 묘석이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관심을 끈 것은 여러 묘석도 묘석이지만 4,500여 년생으로 추정되는 거대 삼나무였습니다. 이는 이곳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묘지 계단을 내려와 대마도주 종소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매표원은 교토 인근의 한 대학의 교수로 일한다고 메모지에 적어 알려줍니다. 이에 세월은 늦거나 빠르거나 늘 움직이며 변하고 있구나 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만성원과 인접한 옛 금속성 정원에 자리한 덕혜옹주 결혼 봉축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가는 도중에 붉게 핀 동백꽃이 길 안내를 하는 듯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기념비 앞에 선이 이왕가 종 백작가 결혼 봉축 기념비라는 글귀 아래 누가 놓았을지 모를 꽃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고종의 환가 앞에인 1912년에 궁인 양씨의 몸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덕혜옹주는 고종의 사랑을 받고 어린 시절을 보내지만 일본의 획책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만 고종의 독살설과 어머니의 사망은 정신적으로 삶을 어렵게 합니다. 거기에 일본의 의도대로 36대 대마도주 소 다케우키 백작과 정략 결혼하여 딸 하나를 얻습니다만 1955년 이혼하고 15년간 정신병원 생활을 하다가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의 도움으로 38년 만에 귀국합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황녀이자 라스트 프린세스로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 잊혀진 채 남편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여성임을 생각하면 과연 이 비석에 새겨진 대로 이들 결혼을 봉축해야 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덕혜옹주의 비운은 다름 아닌 당시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혼한 남편이 귀국한 덕혜옹주를 찾았을 때 낙선제 비서실장이 그냥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 여겨지더라고요. 이제 덕혜옹주 비운이 서린 결혼 봉축비를 뒤로합니다. 조금 걷자니 16세기 이후 대마도주가 거주하던 금석성의 성문입니다. 저택 화재로 소실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다가 개울을 따라 석벽으로 쌓은 성의 모습은 일본 본토 내의 성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박한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는 대마도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 맞아줍니다.
그리고 이즈하라에서 또 빼먹을 수 없는 한일 의병장 채익현 선생의 묘지를 찾아 우러물어 갑니다. 두 번째이기는 해도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길을 몰라 헤매던 중 젖소를 기르는 농부는 선생의 비석 앞에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만족해하며 손을 흔들며 떠나갑니다. 안내받은 수선사라는 절은 정초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지만 행여 이곳을 찾는 이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듯 합니다. 사실 이 농부가 아니었으면 찾기는 찾았겠지만 힘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듯 의인은 피아를 막론하고 존경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묘남 채익현 선생은 을산 늑약에 반대하며 의병을 일으켰으나 체포되어 일본군에 의해 대마도로 유배된 후 단식하며 굶다가 결국 순국한 의지와 기계의 한국인이었지요. 아마도 한국인들은 이를 잊지 못해 이곳을 찾아 그의 높은 뜻을 기립니다. 선생의 순국빛 주변에는 많은 이곳 일본인들도 잠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대마도를 오가며 얘기나 발자취를 남겼을까.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 200여 명의 통신사 사절단을 이끌고 대마도를 거쳐 귀국한 서인의 황윤길과 동인의 김성일이 귀국하여 국왕에게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결국 일본에 조선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동인의 김성일 부사 보고를 받아들여 대비하던 일마저 중단하여 엄청난 참화를 입게 된 사실은 뼈아픈 사실입니다. 이렇게 채익현 선생의 묘를 둘러보고 좁은 골목길을 돌아 이즈하라 항으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즈하라 항을 통해 입도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초라 그런지 상대마의 히타카즈 항으로밖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경의 섬 대마도와 조선통신사라는 얘기를 이 섬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짐작갑니다. 항구 주변에는 여러 한글 안내판이 보였지만 그것보다도 수상한 사람이나 배를 보면 전압 110번으로라는 글 아래 밀항, 밀어, 밀무역이라는 글을 보는 순간 오랫동안 잊혀졌던 해상 밀수의 메이카이자 대명사였던 이즈하라가 떠오릅니다. 오래전에 60년대 중고생 시절 한국 경제가 발돋움할 무렵 이즈하라를 중심으로 일본의 화장품, 직물, 약품, 학용품,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이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여러 도시로 들어온 밀수꾼과 이를 단속하려는 세관이나 해경과의 쫓고 쫓기는 기사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격세지감을 느끼는 일이지만 이 역시 대마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한 줄입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이즈하라를 돌다 보니 하루 해가 저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 투자한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섰지만 정초라 열어놓은 몇 개의 식당은 한국인으로 만성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 돌고 돌다 보니 다소 구석진 곳에 자리가 있음을 보고 찾아듭니다. 메뉴도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피자와 튀긴 닭고기 그리고 소세지 등에 만족해야 했지만 하루 여독이 풀리는 듯 하더라고요. 이튿날 아침 호텔에서 준비한 일본 냄새가 조금 풍기는 식사와 커피 한잔하며 또 하루 계획을 짭니다. 이어 가까운 나카무라 지구라 부르는 사무라이 거리로 갑니다. 안내문에는 지금의 나카무라 지구 모습은 간분 시대인 1660년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사무라이 저택마을이라 소개합니다. 예전 대마도 주를 섬기던 무사들의 저택들과 잘 다듬어진 돌담과 문 등이
잘 유지 보존되고 있는 역사적인 거리를 산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에 돌담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그러다가 무사거리 한가운데 자리한 대마도주 주치의의 아들 나깔라이 토수이가 태어난 기념관 앞에 섭니다. 정처 연휴 휴관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일생은 참으로 우리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구나 함을 느낍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부산 초량 외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까닭에 뛰어난 한국어 실력으로 다시 아사히 신문사 기자가 되어 부산에서 7년을 보내며 춘향전을 번역하여 아사히 신문에 싣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자와 소설가로 활동하면서 그의 문화생이 되고자 찾아온 소설가 히구치 이치오와 문학활동을 합니다만 그녀가 25세 폐결핵으로 요절하면서 공개된 그녀의 일기 속에 나깔라이를 애절하게 연마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녀는 근대 일본 소설의 개척자로서 문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히구치 이치오는 현재 일본 오촌행 지폐 애잔한 사랑 이야기로 살아 있습니다. 이제 사무라이 저택거리의 대마도 19대 당주이자 초대 대마 본주인 소 요시토시 동상을 바라보며 길 건너에 있는 하치만궁 신사로 가서 일본인들의 새맞이 모습을 엿봅니다. 인도 힌두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실제의 숫자가 아닌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신이 존재한 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 신사의 수는 대략 10만 내외라고 하니 일본은 정말 다신교의 나라이기는 한데 신사 입구에 도리이가 서 있는 공통점이 있지요. 이런 생각을 하며 이곳 하치만궁 신사를 나오자 사무라이 저택 거리 인근에 일본 성공의 이즈하라 성요한 교회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이를 보며 잠시 서서 두 손 모읍니다. 이제 더 보고 싶은 곳도 남아있었지만 하대마도의 이즈하라를 떠나 80km 정도 떨어진 북쪽의 상대마도의 히타카즈로 향합니다. 가는 도중 대만공항 이정표를 보는 순간 오래전 산정상의 공항을 찾았던 기억이 되살아나 길을 따라 갑니다. 산정상을 깎아 만든 공항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산등성이 여러 구비를 돌아 올라서니 작고 아담한 듯한 공항 정사를 만납니다. 1975년에 활주로 1500m 길이로 개항한 이래 1983년 1900마대로 확장하여 중단거리 항공기의 접근을 가능케 합니다. 산지가 대부분인 이곳의 산정상 공항을 보며 이곳보다 더 험준한 우리나라 울릉도의 해상공항 건설과 비교되더라고요. 하기는 한때 이 산정상 공항을 모델로 삼아 산으로 둘러싸인 공항이 없는 춘천 분지 주변 산정상에 공항을 이처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던 기억도 되살아납니다. 마침 청사는 탑승 수속 중이었으며 탑승을 기다리는 벽에는 국경 부근 유인섬의 무인화를 방지하여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축소를 막기 위한 유인 국경 이도법 개정과 연장 실현을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며 섬이 갖는 의미를 되새깁니다. 공항 주차장 주변 공간에는 이 섬의 특산물인 고급 천연 진주를 알리는 진주 조개상과 진주 여인상이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천연 벌꿀 채취를 위한 벌꿀통, 멸종 위기에 처한 사계 사진 등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섬의 전통 돌지붕 가옥 등 관광 자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마공항의 이모저모를 둘러보고 미련 없이 상대마도로 차를 몰아 갑니다. 도로 양변에 울창한 산림 낙엽 속에 묻힌 이 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식량 확보를 위해 행해졌던 화전 농업 등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를 포함한 대략 14,000여 개의 섬 중에서 8번째로 큰 섬인 대마도 여행 3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다음 대마도의 히타카즈를 중심으로 하는 상대마도의 여행 영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대마도는 일본 열도와 한반도 나아가 대륙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오래전부터 역사, 문화, 교류는 물론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즈하라를 중심으로 하는 하대마도에 남은 유적이나 인적은 다름 아닌 우리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산지가 많은 지리 지형 특성상 식량이나 생활 필수품 등은 예로부터 한반도에 의존해 왔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 관광객에 의해 섬 경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환경이 갖는 정치, 경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합니다. 아무튼 양국 간의 설린 우호적인 관계가 이 섬을 통해 더욱 원만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라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